수달 둥둥.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죠. 또한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습니다. 당연지정제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현재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2019년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을 2019년 이후에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의료보험에 가입했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 보통 자연 출산 시 총 병원 비용이 대략 3만 불이 넘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은 3만 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 출산하면 평균 1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국민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료 수준도 세계적입니다. 의협신문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5년 상대 생존율은 76.5%로 캐나다, 일본, 핀란드 등을 제치고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장암 등 다른 암 생존율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데요. 평균 암 치료 후 5년 생존율도 한국은 70% 이상으로 의료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보다 높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에도 한국은 핀란드, 오스트리아에 이어 11.0%로 3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뇌졸중 사망률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인국 10만 명당 당뇨병, 급성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은 17%로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당뇨병 하지 절단율은 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지 절단율은 당뇨 장기 치료의 질을 반영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의 입원 치료의 질적 수준이 그만큼 높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77.2%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2위입니다. 70%를 넘는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 의료 서비스를 찾는 외국인이 늘었죠. 물론 올해 C19로 인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이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지만요. 장기 이식이나 암 같은 고난도 수술의 경우 국내 의료진의 치료 생존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실시하는 간 췌장 장기 이식 수술 1년 후 환자 생존율은 95% 이상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한정되었던 기존 의료관광에서 탈피해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가운데 내과 분야 진료를 받은 사람이 8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성형외과 진료로 48,849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중증 질환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와 달리 자국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국을 찾는다는 점에서 국내 의료 산업에는 매우 고무적이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C19에 감염된 외국인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인당 평균 600만원, 최고 75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의 검진 및 치료비 지원은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것이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지원 정도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의 이상 소견 없이 환자의 요구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격리,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불법 체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국은 C19 발병 초기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조건의 의료비 전액 지원을 했지만 3월 말부터는 중국에 꾸준히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C19 검사에 공적보험을 적용했으며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에게만 지원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만 국민건강보험은 4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담하는 C19 검사 비용은 무료이지만 내외국인 상관없이 나머지 진료비와 병원 입원비 등은 환자 개인이 지불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여행자와 단기 체류자가 C19에 감염되면 자비로 치료 비용을 내야 합니다. 홍콩은 발병 초기인 1월 29일부터 C19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베트남은 3월 13일부터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개인 청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 이탈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치료비 부담 대상 외국인을 확대하기로 하고,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검사 비용은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라서 정부가 계속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C19에 감염된 외국인도 우리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살면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과 그 외 주요 인프라 시설, 일상의 편의를 위한 소소한 배려들이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안 나게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의 미국 상황은 미국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게 했다. 학교, 일부 공공기관, 상업시설, 체육관 등은 폐쇄 상태이다. 하지만 상점에는 화장지가 넉넉하고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다. 미국 대사관에서 원하면 지금 미국에 돌아가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웃었죠. 한국이 더 안전한데 지금 누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불편하고 왜 써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반면 한국인들은 밀착되는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배려가 잘 발달돼 있다. 드라이브 스루라 하면 미국은 패스트푸드, 한국은 C19 테스트. 신기한 기술들 덕분에 한국은 C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 친구들이 미국에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패닉바잉은 사람은 동물과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영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져서 음모론이 확산됐다. 정부가 뭘 발표해도 의심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한국은 국민들이 모두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가 이틀 만에 나왔다. 검사 절차도 간단하다. 그런데 영국은 검진 자체가 느리다.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는 검사조차 받지 못해 알 수 없다. 그게 너무 화가 난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서구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고 본보기로 삼는데 2020년은 한국인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